톨레 인터뷰에서 어떤 현존, 톨레가 말하는 현존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크랩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에도 현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톨레가 말하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는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존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현존하려는 노력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현존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톨레가 깊이 있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아마 당신은 현존에 머물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서 그 배경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오직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현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오면 생각이 몇 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돌아다니다가 좀 있다가 다시 현존합니다. 당신의 하루나 당신의 생애가 현존에 들어갑니다. 현재 있으세요. 지금에. 노력하는 것은 현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가거나 노력이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존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좌절감을 줍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는 말이며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현존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질문자가 현존이 정말 좋은데 현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힘든다.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톨레가 한마디로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현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명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생명 자체인데 내가 이것을 나는 생명이야 느끼든지 나는 생명이 아니야 느끼든지 이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 생명은 그냥 내가 생명이야 아니야 라는 느낌 상관없이 그냥 생명은 생명으로 완전하고 나의 의견 따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똑같아요. 현존. 그냥 현존은 그냥 현존이에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현존이야, 현존이 아니야. 생각이 하나도 없이 고요하니까 난 현존해. 생각이 너무 많고 번뇌가 많으니까 난 현존하지 않아. 현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존은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존은 현존이에요. 우리가 현존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느낀다 안 느낀다라는 그 판단조차 다 포함해서 현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명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 의지 작용이지 생명 자체하고는 무슨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생명을 문제로 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생명을 더 잘 살 수도 없어요. 이 생명은 그냥 자기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톨레가 또 말하네요. 마음은 현존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에고나 생각으로 바꾸면 적절하죠. 그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존에서 데리고 나오는 조건화된 생각입니다.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실수는 당신이 그 생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옵니다.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나는 안 되잖아. 모든 종류의 당신은 아마도 이러한 셀프 토크에 익숙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셀프 토크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지 들음으로써 당신 마음의 조건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톨레가 셀프 토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겠고, 책을 읽어도 이제 그 비슷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이 많은데, 셀프 톡은 자기가 조건화된 것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거, 내 머릿속으로 이름 짓지 않은 거, 내가 관념화되지 않은 것은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내가 한계 지어놓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객관인 거예요. 주관인데 객관이라고 믿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가요? 자, 그래서 이 셀프톡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셀프톡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또 다른 셀프톡이에요. 셀프톡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셀프톡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것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랬을 때 파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뭐가 되면 바다 전체가 되면 파도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안 삼지만 내가 파도로 살 때는 셀프톡을 할 때는 이 셀프톡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삶과 죽음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바다가 되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태풍이든 뭔 상관이에요. 다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데 그냥 그 삶이죠. 그냥 그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바이런 케이티에 의하면 그것은 진실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의 하나입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며 에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현존에서 당신이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는 생각을 믿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생각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울은 무엇이 나타나든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셀프톡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많은 셀프톡을 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크리슈 나무르티가 말하기를 당신의 아이에게 새 이름을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그 새를 다시 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보는 것에 개념을 대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받아들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새는 새라는 개념 그 이상의 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보일 뿐 새는 그 이상의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말을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념을 통해서 그것의 생명과 살아있음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움은 결코 개념을 통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말을 믿지 마세요. 현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톨레는. 자,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에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4가지 질문에서 하나씩 내 관념에 쌓여 있고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단계적인 설명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사실인가요?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확고하게 믿을수록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 내가 바라는 그 기쁨이, 내가 거부하는 그 불행이 정말 진실로 사실인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 그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알겠고 그것이 실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실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 생각을 완전히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구현할 수 있다면 이 종이처럼, 컵처럼 물건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겠고 누가 봐도 그것은 그것이야. 누가 봐도 컵은 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통제하지 말아야 되겠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겠네요. 자, 거의 마지막에 톨레가 말합니다. 자각의 거울을 보세요. 당신이 특정한 부정적인 거의 대부분이 셀프톡입니다. 자각의 거울을 통해 나는 수년간 그것과 함께 살아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끔찍한 셀프톡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살아왔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셀프톡을 복잡하게 만들고 잠들 수 없게 만들며 심지어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신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당신의 믿음으로 굳건해집니다. 자,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당신의 믿음으로 굳건해진다고 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 똥개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그나마 좀 사실이니까 난 바보고 똥개니까 기분은 나쁘고 슬프긴 하겠지만 뭐예요? 일면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할 건데 만약에 내 믿음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면 어떡해요? 난 바보도 아닌데 나는 그 부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너는 이래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런데 난 죄인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죄인이 아니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환상이 만들어낸 그 믿음에 대한 검증은 모든 영성가들이 부탁하는 바입니다. 검증해 보시라고. 사실인지. 내 믿음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내가 동일시한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거. 자, 그럼 검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는 거. 자, 이거 화날 일이지.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화를 냈겠어? 당연히 이거는 화난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연함을 검증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가장 고급 기술, 에고나 생각의 고급 기술은 나를 놀래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거야 라고 믿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 가장 고급된 기술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고급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행력이 아주 높으신 분들, 공부가 아주 많이 되신 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고도 그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너와 내가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춤의 순수함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등만 조금 떠밀어 주는 거거든요. 문제를 나서서 해결사가 돼가지고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오랫동안 울림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래켜주는 분들은 어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공포스러울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내 생각이 정말 고급 기술을 사용할 때 나의 에고를 강화시켜야 된다. 위기감이 오는데 할 때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거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한테 물어봐. 이건 다 내 말이 맞다고 할걸? 그리고 실제로 10,00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내 말이 맞다고 그래요. 의기양양하지 마세요. 진리가 100사람, 1000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그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이건 생명이야. 지렁이, 꿈틀꿈틀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면서 100사람, 10,000사람, 1000사람이 저건 생명이 아니야. 그냥 저건 종이야. 종이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렁이의 생명이 종이가 됩니까?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줬다. 안심하지 마세요.
책에서 나왔다. 안심하지 마세요. 훌륭한 분이 그랬어. 너는 그렇다고 그랬어. 안심하지 마세요. 믿지도 마세요. 그건 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듣고 안심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가장 안심하는 그 자리가 가장 나를 속이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알아차리고 밝게 비추어 봐야지. 이거는 정말 의문되는데, 이건 정말 알아야 되겠는데 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골라가면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존이니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내가 현존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내 생각이고 현존은 그냥 현존 그 자체로 완전해요. 내가 현존하고 싶어요 애원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생각을 믿지 말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 믿지 못하는 생각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생각 당연하잖아.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것이야. 내가 해봤는데 이건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검증에 들어가면 빠를 겁니다.